여러분.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저번에 영어 히스토리 영상을 올렸을 때도 그리고 다양한 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제가 디즈니 월드에서 어떻게 일하게 됐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짧고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하다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은 제가 아직 찍진 않았지만 정말 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주제로 나눠봤어요. 처음에 자격 요건, 그다음 준비 과정,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업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생활, 그리고 총평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과정 같은 거는 안 궁금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만 궁금하다 하면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초까지 올랜도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고 또 그와 더불어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라는 대학교에서 또 학업도 이수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는 저희 대학교 그리고 UCF 그리고 디즈니 월드 이렇게 세 곳에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나 뭐 자격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격 요건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모두가 갖춰야 되는 그 기준은 토플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해요. 토플 점수가 영어 실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저희 학과 내에서도 뽑혀야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과 이제 면접을 보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왜 가고 싶은지 저를 뽑아달라 이런 어필을 하는 그런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CF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교에서 스카이프로 화상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교수님과 화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도 보고 제 그냥 평소 성격이라든지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보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디즈니 본사와의 면접인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디즈니 본사에서 그 인사 담당자를 보내주셔서 저희 학교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 면접에서는 좀 디즈니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디즈니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디즈니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어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토플 점수 갖추고 학교 면접에서 패스해서 뽑히고 그 다음에 UCF랑 면접하고 그 다음 디즈니랑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했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많아요.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잡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J1 비자라는 걸 취득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서 이곳에서 일을 할 거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지 취득할 수 있는 좀 까다로운 비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도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았고 그 외에는 뭔가 뭐 학생보험, 뭐 예방접종 기록, 뭐 범죄 기록, 뭐 가족증명서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서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제가 뭐 어렸을 때 맞은 무슨 예방병 주사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 서류가 다 필요해서 제가 다녔던 내과에 가가지고 이거를 좀 해달라 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요. 또 경찰서에 가서 제 범죄 기록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서류를 떼본 기억이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좀 특이한 게 제 계좌에 3,000불,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이 있는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잔액을 뽑아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3,000불이 없잖아요. 학생이었을 때니까. 지금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제 계좌로 송금을 해서 그거를 뗐던 기억이 나요.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얘가 좀 비상금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서류를 정말 많이 뗐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인터내셔널 컬리지 프로그램이었어요. 디즈니 월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캐스트 멤버라고 일컫는데요. 그 캐스트 멤버 사이에는 다양한 뭐 파트타임, 뭐 풀타임, 뭐 시즈널, 뭐 어쩌고 다양한 직원들이 섞여 있는데 그 안에 CP와 ICP가 있어요. CP는 컬리지 프로그램이고 ICP는 인터내셔널 컬리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하는 일도 다 똑같고, 그런데 외국 대학생이냐 아니면 미국 대학생이냐 현지 대학생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니까 인터내셔널 컬리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CP들과 ICP들은 디즈니 월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케어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모두 좀 생활을 해야 돼요. 약간 뭔가 여름 캠프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은 기숙사에 살고 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같은 교육을 받고, 디즈니에 관한 교육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디즈니에서 하는 거죠. 대학생들을 위한. 다음은 제가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업무 배정은 어떻게 봤냐면 제가 듣기론 랜덤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에서도 파크가 4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파크뿐만 아니라 리조트들도 엄청 많이 있고, 뭐 월드 오브 디즈니라고 해서 뭔가 그냥 기프트숍도 있고, 뭔가 되게 일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간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교육을 다 하고 배치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 딱 그 무슨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어떤 곳에 배치됐는지 결과를 무슨 이런 봉투에다가 줘요. 그래서 거기 안에 열어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일단 파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매직 킹덤, 가장 대표적인 곳이죠. 그 신데렐라 성으로 유명한 매직 킹덤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맡았던 업무는 머천다이즈였습니다. 머천다이즈,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잡화점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 뭐 상품 진열하고 막 재고 정리하고 뭐 사람들 응대하고 캐시어하고 이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맡았고요. 가장 메인 스트릿에 있는 가장 큰 기프트숍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매직 킹덤이 모든 파크와 리조트 통틀어서 가장 바쁘고 가장 일이 빡세고 가장 일이 늦게 끝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매직 킹덤을 확인했을 때 제 친구들은 다 매직 킹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떻게 왜 하필 내가 매직 킹덤이 걸렸지?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거의 막 너무 두려웠어요, 솔직히. 그런 일들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자자해서 굉장히 좀 두려웠는데 소문대로 빡세긴 했습니다. 되게 나이트 근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첫 3개월은 그 기프트숍에서 일을 했고, 그 뒤에 3개월은 또 배치가 또 되거든요. 그때는 그 기프트숍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그거는 푸드 F&B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말 그대로 그냥 베스킨로빈스에서 일하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직 킹덤에서 메인 스트릿에서 일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손님이 너무 많았고,
그 파크가 닫는 시간이 가장 늦어요, 매직킹덤이. 그래서 할리데이 시즌에는 새벽 막 2시에 닫기도 하고 이래서 2시에 닫으면 그때부터 클로징 업무가 시작되는 거여서 막 5시에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분명히 새벽까지 일했는데 뭔가 몇 시간 안 돼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그래서 뭔가 친구들은 다 일 끝마치고 집에 오는데 저는 그때 일하러 나가고 막 이런 게 되게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소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즈니월드는 또 일할 때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동시에 고객님들에 대한 그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고객님들한테 불쾌한 경험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도 되게 뭔가 갈등될 때가 많고 또 굉장히 청결도가 대박입니다. 미국 디즈니월드에 가시면 뭔가 뭐 이상한 거 먹고 막 이상한 막 유통기한 지나고 막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른 사건 사고들은 있을지 몰라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막 사용한 막 이런 거 통 같은 거를 진짜 새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다 닦게 그 게스트 멤버들한테 다 시키기 때문에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할 때는 그 아이스크림 그렇게 다 진열되어 있는 이렇게 다 통이 있잖아요. 아이스 박스 거기 안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다 닦았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진짜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걸 맨날 닦으니까. 근데 진짜 청결에 있어서는 끝장납니다. 진짜 아예 새 것으로 매일매일 리스타트를 하는 느낌이에요. 완전 반딱반딱할 정도로 닦고요. 막 생크림 짜는 기계 같은 것도 다 분해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막 씻어야 되고 막 아무튼 너무 빡세요. 그런 건 너무 빡셌고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계속 내가 여기서 쓰레기 버리려고 여기 왔나, 이거 아이스크림 통 닦으려고 여기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와서 좋은 기억만 남아서 그런 건지 또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타지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알바하는 거랑은 조금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기도 바쁜데 막 일도 해야 되고 막 매니저들이 막 갈구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하지만 좀 단단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되게 막 약간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업무가 굉장히 단순한 반복 업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막 아이스크림 푸다가도 그냥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샵이 기프트 샵보다 진짜 한 200배 어려웠는데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뭔가 진짜로 고객들한테 좀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는 그런 뿌듯함?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에 아이스크림 원하는 맛을 담고 여기에 미키 귀처럼 초콜릿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딱 꽂아주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손님한테 어린아이나 뭐 손님한테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막 자기가 디즈니 월드에 와서 미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막 이런 게 너무 신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냥 무슨 아이스크림 파르페 같은 거 만들 때는 미키 얼굴로 막 내가 알아서 막 꾸며서 줄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게 했다, 그쵸? 일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진짜 많은데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와 ICP들은 디즈니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 살아야 돼요. 근데 기숙사가 총 4가지 기숙사가 있어요. 각자 다 렌트가 다 다르죠. 가격이 다 다르고 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월세가 좀 그러니까 거기는 월세도 아니고 주마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에 내는 돈에 따라서 시설이 달라지죠. 그래서 조금 덜 낸다? 그러면 좀 오래된 기숙사, 조금 시설이 별로인 기숙사, 그 다음에 중간이 한 2개 정도 있고, 제일 많이 되는 데는 초호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신식인 기숙사. 저희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다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줘서 채덤 스퀘어라는 곳에서 다 같이 살았고요. 저는 8명이 있는 방을 선택을 당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배정을 받았어요, 저는. 한 층에 한 집인데 거기에 여자애들 8명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한 방에는 2명씩 있고 화장실은 4명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2명이서 쓰는 방도 있고 4명이서 쓰는 방도 있고 8명이서 쓰는 방도 있는데 저는 가장 최악의 경우 8명이서 쓰는 방을 계속 살았어요. 저는 그 중간에 너무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사하는 게 굉장히 그 리스트가 그 대기 명단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집에서 쭉 살다가 나왔는데 저는 만약에 디즈니월드에 가시는 분이 보시고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최대 6명? 제일 좋은 건 4명이나 2명 방. 8명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방에서 뭘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막 설거지 막 이만큼 쌓여있고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기숙사 경험은 정말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지옥 같았고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집에 들어가도 막 별로 친한 친구도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친해지지도 않았어. 애들이 너무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막 얼굴 붉히는 일도 있고 근데 다른 좀 운 좋은 애들은 기숙사에 같이 사는 애들끼리 되게 친해져서 막 파티도 많이 하고 막 친구들도 막 초대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아쉽게도 그런 경험은 못했습니다. 또 저희는 그리고 차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은 차 없이 돌아다니기 굉장히 빡세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른 곳은 잘 못 가요. 그래서 CP 애들 차를 얻어 타고 가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뭐 멀리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하러 갈 때는 그 디즈니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와가지고 계속 집 디즈니월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디즈니월드처럼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 되는 거죠. 대신 그 디즈니에서 일하는 캐스트 멤버들은 그 파크 출입이 공짜예요. 그건 참 좋죠, 그쵸? 사실 디즈니월드에 한 번 방문하기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일하지 않는 파크에도 놀러가고 막 무제한으로 롤러코스터도 타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을 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뭔가 자기 바빴던? 뭔가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고 또 금요일에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딱 진짜 마음 먹고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 후회되는 게 더 가서 더 탔어야 되는데 덜 누리고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는데 어쨌든 캐스트 멤버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인턴 일을 한 거에 대한 지급은 그 디즈니 카드를 만들게 해요. 디즈니 체크카드 같은 거. 그래서 그 카드로 그 전주에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집세는 자동으로 빠져서 빠지고 남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했다면 집세를 제외하고 한 280불에서 300불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벌 때는 200불도 못 벌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스케줄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스케줄도 랜덤이에요. 그냥 그 전주에 다음 주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와는 굉장히 관련이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좀 좋은 시간대에 일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직원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좋은 시간이 가고 나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시간, 막 밤 9시부터 근무가 시작되고 막 5시에 끝나는 그런 안 좋은 시간들은 대학생들한테, 인턴들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0불에서 300불 사이를 벌면 그게 어디에 다 들어가냐면 월마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고 막 밥을 사 먹고 이러면 진짜 일주일에 남는 돈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저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크라도 한번 놀러 가면 뭐 사 먹고 이러면 돈이 확 깨지기 때문에 그냥 진짜 살아가는 데 쓰이는 돈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을 하자면 저는 디즈니 월드에서 했던 경험을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경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거기 간 건데 진짜 어린 나이에 하기 굉장히 어려운 타지 생활을 했고 거기서 또 그냥 부모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봤고 또 엄청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런 면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너무 오히려 고마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너무 가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진짜. 대신 좀 단점이나 좀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날씨가 덥고 일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막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놀러 간다 이런 마인드로 가진 않았는데도 생각보다 매직 킹덤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기도 굉장히 오래 많이 아팠고 근데 아프면은 또 미국은 또 보험이 안 돼가지고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한테 엄마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해야 되고 뭔가 좀 그런 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규율에 안 맞추면 되게 빡세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단점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덕분에 저는 서부 여행도 해봤고 뉴욕도 가봤고 그런 거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저의 디즈니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흥미로우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저한테 궁금하고 찍어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나 알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